PCE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 근데 그동안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그 내용은 사실 연준에서 말했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연준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장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조정을 받던 상황들을 극복을 시켰던 것은 엔비디아다. 그 엔비디아가 그 조정을 모두 불식시키면서 회복을 시켜줬는데, 그때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 있던 탄력의 근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어떤 식의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러한 정리 과정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2월 26일 월요일 현재 시간 13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마감을 좀 놓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62포인트가 상승한 39,13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했고요. 근데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연준 쪽에 있는 발언들을 모두 배제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에 대한 시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도 같이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 엔비디아 또한 윗꼬리를 달고 마감한 모습이 보일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또 글로벌 증시는 연준의 발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 쪽의 발언이라고 해야 지금 시장이 경계감을 계속 언급하는 요소이고,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매파냐 비둘기냐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같은 목소리가 오히려 역행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긴장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긴장감을 별로 받지 않는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없다. 나스닥에 엔비디아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치고는 상당히 좀 큰 규모의 거래량들이 유발됐고요. 지난 23일 금요일 거래량과 16일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좀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거래를 클로징하는 시점이라 거래량들이 조금 다운사이징 되는 현상을 보여지는데, 워낙 엔비디아 쪽에서 시세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죠. 재료가 소진되고 나면, 재료가 마감되고 나면 그 주가의 연속성은 사라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엔비디아 쪽 시세의 빠짐 현상, 엔비디아 쪽 시세의 조정 현상에 따라서 가볍게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날 마감 시그널을 봐서는 1차적인 매물 소화 과정에 다시 재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지겠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또한 실적 발표 이전에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반전을 하면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료가 역시 소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이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아주 큰 지표는 없어요. 건축 허가나 신규주택 판매 내일 12시가 넘어가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표보다는 사실 가장 두렵고 가장 영향력이 높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PC가 이번 28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 PC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GDP와 같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GDP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 PC 쪽이 왜 중요하냐 기억하시겠습니까? 나오셨던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PC 지표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건 모든 연준 이사들이 공통 분모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CPI 발표 나왔을 때 주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그 다음에 FOMC 발표 날 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지금 엔비디아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상 일단 연준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이 없다라는 지표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시장들이 대다수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 부분을 모두 희석시키고 끌어올렸던 게 누굽니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을 모두 배제시켜버리고 주가를 회복시켰던 것이 엔비디아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 PC라는 것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FOMC 의사록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 PCE 지표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PCE 지표가 잘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아마도 PCE 지표는 다른 경제 지표와 동일한 수준을 보일 확률이 거의 99.99%라고 보여져요.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은 적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연준 쪽의 내용들을 전부 다 스킵하고 이끌어 올렸던 엔비디아가 해당 지표를 커버링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확신이 서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이제 이 싸움이 이번 주 28일 날 결정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26일과 내일 27일은 기본적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움직였던 것처럼 고가 차익성에서의 나타난 움직임이 반복되어질 것으로 우선 보고 있는데 해당 지표 이후에 그 방향성이 조금 더 확대될 공산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고요. 이번 주 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고요. 월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해당 지표로 인해서 방향성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 굉장히 까다롭다. 강세를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강세를 분명히 취하고 있고 고가에서 레벨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등락을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상 보시면 등락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요렇게 한번 봐볼까요? 요 밑에 꼬리는 제외하고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네모난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현재 나스닥 지수는 고가에서 지금 박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캔들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까지 한다면 11일인데 이건 박스가 살짝 깨졌던 거고요. 지금 10거래일째 고가에서 박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거래일 중에 지금 절반을 박스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갔어요. 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나스닥이 동반해서 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동반해서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도 이렇게 박스를 취하고 있다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한번 찍을 때 얘도 따라가서 고점을 찍었어요. 그 뒤에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조정을 받았죠. 그럼 지금 이 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차익 욕구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거래량 봐보세요.
실적 발표 때 서플라이저에서 따라갔던 거래량들이 다음날 바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박스권 상태에 있을 때 엔비디아 쪽이 흘러내리면 얘도 같이 흘러내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난간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CPI도 있었고 의사록도 있었고 금리 결정도 있었는데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단 말이죠. 이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을 누가?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PC가 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젠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에 들어왔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대변곡점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랬던 그림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나스닥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식의 박스권을 한 번씩 길게 가져갑니다. 이 박스를 길게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레벨 업도 하고 레벨 다운도 하고 하는 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엔비디아가의 실적이 나왔으면 2월달에 나올 실적들은 다 나왔다 보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이제 실적의 주요 기업 실적은 이제 클로징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의 실적이 클로징 상태가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움직이겠냐? 연준 쪽의 발언에 따른 흐름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엔비디아의 그 힘이 강했고 좀 1월달, 2월달 사실 좀 행보 기간을 가져간 이후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지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재료를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달, 2월달이 바로 요 구간인데 장기를 행보한 이후에 요 구간에서 오버슈팅을 치면서 피니시를 한 단계다 이거죠. 근데 재료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얘의 성장성을 지금 뭐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1000불까지 봐야겠느냐, 아니면 뭐 얘를 900불까지 봐야겠느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따라왔던 주체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라고 늘 연준 이사님들이 나오셔서 발언하셨던 PCE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 근데 그동안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그 내용은 사실 연준에서 말했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연준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장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조정을 받던 상황들을 극복을 시켰던 것은 엔비디아다. 그 엔비디아가 그 조정을 모두 불식시키면서 회복을 시켜줬는데, 그때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 있던 탄력의 근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어떤 식의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러한 정리 과정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 같은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보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 매물 테스트를 지난주 토요일 날 장 마감하기 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요일인데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역시나 그 조정 테스트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오늘 용인되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은 좀 오후에 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시간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의 좋은 기회를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해당 내용을 빠르게 늘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놓으시면 영상 업로드와 동시에 알림이 가니까 빠르게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